새를 보러 와요 새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보라 함께 새를 봐요 새보라 새보라. 안녕하세요. 새를 보는 라디오 새보라입니다. 저는 루미. 저는 혜연. 저는 도리입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2탄! 저번에 각 나라의 국조를 소개했던 화가 있는데요. 세계의 나라가 200개 정도 되니까 더 은근 몇 개 없네. 은근 몇 개 없다. 더 많은 국조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새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루미님부터 국조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고른 국조의 나라는 히읗으로 시작합니다. 히읗. 네. 국가 이름이 히읗으로 헝가리. 시작한다. 땡. 헝가리 아니라고? 아니에요. 헝가리 아니면 뭐 해밀턴 뭐 있지? 해밀턴이 뭐야? 되게 호주. 하와이는 정답은? 나라가 아닌데. 아 잠깐만. 아 기다려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없었어? 있어요. 호주 있어요. 아니야? 아 있었으면 정답 해줘야지. 정답은 호주입니다. 아. 그래서 호주의 국조가 뭐냐? 뭐지? 아시는 잠깐만. 에뮤? 맞아요. 헐. 에뮤입니다. 에뮤? 몰랐죠? 에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새, 5위권 안에 드는 새인데요. 첫 번째는 타조, 그 다음에 이제 화식조류들이 있고, 그들과 이제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는 커다란 새입니다. 근데 큰 새들은 주로 못 나르시네. 그러니까요. 날개가 태화되셨죠. 그래서 그래. 큰가 봐. 날 필요 없으니까. 약간 그 새들은 좀 진짜 공룡 살던 시대부터 음. 조상들이 내려왔고, 음. 이제 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달려서 다리에 힘이 강한 방향으로 진화가 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김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서 있는 키가 1.6에서 1.8m. 두루미도 서 있나? 비싸지 않아? 아니 두루미보다 더 커요. 구름이 120cm인가 그랬어. 아, 두루미 그래? 140cm. 아, 1.6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지. 성인만 그쵸. 한 거네. 그렇죠. 성인만 합니다. 무게는 30.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근데 이게 총 길이도 아니고 그냥 선 길이인 거야. 선 길이가 압도적이죠? 무게는 36에서 54kg. 아유 무거워라. 그냥 근데 키가 사람이야. 크니까 뭐. 근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말랐다 그쵸? 그쵸? 180도 되는데 54kg. 사람이면 사람이면 방보다 말랐죠. 홀쭉하잖아. 어. 사람보다. 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엉덩이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예. 뽕인 거죠, 엉뽕. 아 그냥 비었다. 그건 엉뽕인지는 모르죠. 만져봐야 알 수도. 어쨌든 만져보고 싶지 않아요. 폭신폭신할 것 조금 같아서. 만져보고 싶긴 해. 어쨌든 이제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20년인데 동물원에서는 30년 이상도 얼마- 살기도 한답니다. 얼마 못 쓰네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이 앞선 편에서 아비 얘기를 하다 그러니까. 와서 아비는 5kg인데 네, 그 50 몇 년 살고 얘는 많이 50 살아야. kg인데 키로는 상관이 어, 없나 봐. 그런가 그러니까요. 보다. 그래서 이제 에뮤라는 이름은 포르투갈어로 큰 새를 의미하는 에마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포르투갈 사람이 와서 지었나 보다. 포르투갈? 호주 와가지고. 아 진짜. 호주에 정착해서. 그래서 진짜? 이제 응. 시드니 지역 토착 이름도 있는데 브라움 이라 약간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시드니 토착 이름도 존재를 한다. 시드니 토착 이름이 원주민 그죠. 마오리족이 하는 이름이에요? 마사이 아니야? 마사이? 마오리 원주- 뉴질랜드지. 네, 마오리. 아 마오리는 호주예요? 아니 마오리가 마오리가 뉴질랜드 뉴질랜드. 아니야? 마사이가 호주? 마사이. 아 어쨌든. 헷갈려. 어쨌든 이제 에뮤는 굉장히 두꺼운 몸체 그리고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발가락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어. 공지에 몰렸을 때 그 커다랗고 긴 다리로 뻥 걷어찬다고 하니 굉장히 찬대요. 천적을 네. 앞으로 찰 수 있어요? 뒤로 차요? 저희가 방금 영상을 봤는데 아주 충격적인 차는 폼이 나왔어요. 이제 그 긴 다리로 차기 직전에 순서가 있어요. 이제 보통 타조처럼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목이 이렇게 기다란 상태인데 화가 나면 그 몸을 위로 쭉 펴요, 사람처럼. 이렇게. 약간 강아지가 이족보행 할 때처럼. 네, 쭉 피고 그러면 그 앞에 퇴화된 작은 날개가 작은 팔처럼 티라노의 팔처럼 이렇게 달려 있고 같다. 이제 그 긴 다리로 쫓아오다가 가까워지면 앞으로 킥을 뻥 날려요. 무서워. 근데 진짜 너무 빨라요. 진짜 너무 빨라서. 빠르고 그 탁탁탁탁탁 그 소리가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커다래요. 포기하지 않아. 하는 거를. 그러니까요. 어. 이게 사람이 제재를 하려고 해도 계속 오는 굉장히 맞으면 많이 다칠 것 같은데? 많이 다치지. 팔을 어. 돋고선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네, 정말 안 무서운 없지만. 사고. 실제로 이제 뒤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인간이 에뮤랑 전쟁도 했어요. 전쟁? 전쟁이라고 이제 그냥 이름을 거창하게 붙인 거지만 이제 그 에피소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는 보통 파랗고 검은색 털이 나 있어요. 피부가 파래요? 네, 좀 파란 편. 근데 완전 새파란색 이거 아니고 그냥 이게 좀 회색빛 파랑. 그쵸, 회색빛 파랑이고 그 얼굴 주변에 검은색 털들이 나 있어요. 얼굴 구조는 좀 타조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눈은 좀 검붉은색입니다. 근데 되게 전설의 동물처럼 새 생겼어. 같다. 네. 호주 동물들이 진짜 다 신화에 나올 것처럼 약간 생긴 것 같아. 이국적인 모습이 확실히 강한 거. 떨어져 섬 같은 내력이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되게 음. 많이 진화했나 봐. 독창적인 생태계가 형성된 것 같고요. 목 아래부터는 이제 전부 다 회색 깃털과 갈색 깃털로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근데 암수 동형인데 번식기에는 암컷 목에 검은색 생식 깃털이 생긴대요. 그리고 푸른빛 깃털? 번식기에 번식기? 생기는 깃털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푸른빛 피부가 더 짙어지면서 이제 푸른빛보다는 좀 검은빛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피부색이 바뀌어. 그러니까 신기하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날개가 작고 퇴화되어 있어서 비행은 못해요. 하지만 체온 조절이나 빠른 달리기를 할 때 방향을 조절할 때 날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팔이 그러니까 있긴 있는 거구나. 네. 팔이 없는 게 있어요. 아니구나. 있긴 있고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라노 팔처럼 되게 짧은 느낌으로 파닥거려요. 네, 그러면 이 에뮤가 왜 국조인가? 일단 국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호주의 국장을 보면 왼쪽에는 캥거루, 오른쪽에는 에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재미있는 가설이 있는 게 둘 다 뒤로 걸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만 호주의 가겠다? 호주의 톡착종이기도 하고 후퇴하지 않는다. 그쵸. 이런 앞으로만 건가? 나가자는 다짐을 담았다고 하네요. 국장이라는 게 약간 국가 문장. 쓸 때 어디에 써요? 행사. 행사? 그렇죠. 약간 국가 공식 문서라던가 아, 도장처럼. 왕종, 그죠, 그죠. 이런 에뮤의 서식지는 이제 주로 호주 전역에서 발견이 되고 초원, 숲, 사막, 물가에서 그 사이사이를 이동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주로 식량과 물을 찾기 위해 이동하고 비가 오는 구름을 따라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특징으로는 엄청 잘 뛰어요. 시속 50km로 달릴 수가 있고 근데 물속에서도 50? 빠르대요. 수영할 수 있어요? 수영보다는 물을 약간 이렇게 얕은 달리는 물을 거지. 물을 얕은 달려? 물에서도 아, 달리는. 그니까 사람이 물을 걸을 때는 이렇게 그죠. 물에 느려지잖아. 저항이 있는데 에뮤는 그런 거 다다다다다 저항을 되는 거죠. 이겨내고 뛴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보통 소규모 무리를 형성해서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20년대 초 조사에 따르면 63만 마리가 넘는 개체가 많다. 살고 있다. 그걸 생각보다 많이 산다. 그죠? 이제 번식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신기한 게 이렇게 크잖아요. 그럼 알을 하나 낳으려나? 2개 낳으려나 싶은데 한 대에 9에서 20개 왜 이렇게 많아? 알 커요? 20? 커요. 타조알처럼 클 것 같아. 타조알보단 작은데 좀 커요. 이제 어머. 다 이제 그냥 기본 노른자의 한 3배 정도는 크지. 되는 어떻게 노른자가 있고요. 수컷이 이 재밌는 게 수컷이 품어요. 수컷이 이제 암컷이랑 짝짓기를 하면 수컷이 58일에서 61일 정도 혼자? 7주 동안 혼자 품고 암컷은 그때 종종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른 수컷이랑 잘 짝짓기 가요. 약간 하고 놔주고 목에 물광? 물광처럼. 네 맞아요. 그래서 20개를 낳았나 보다. 수컷이 품을 거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한 둥지에 9개인 게 아니라 지금 여러 둥지에 그쵸? 알을 아, 낳은 뭐 3개 거네. 낳고 그래서 뭐 많이 3개 낳은 낳고? 거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끼가 스스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 4개월 동안 아빠랑 함께 지낸다고 합니다. 알이 녹색이고 엄청 커서 이제 녹색. 성인 4명에서 6명이 먹을 수 있는 오믈렛을 에? 알 하나로 먹을 수 있대. 만들 수 있다고 오믈렛? 해요. 오믈렛이라는 그 요리가 약간 그렇게 쉬운 단위는 아니. 계란 와닿지 후라이 않네. 후라이로 해줘야 되지. 노른자 3개 크기면 후라이 3개 만들 수 있는 거지. 근데 후라이 크기가 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엄청 크다. 많이 낳는다. 진짜.
그리고 아, 이제- 번식력이 좋네. 그래서 약간 멸종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약간 크고 못 나는 새니까. 근데 그쵸. 번식력이 되게 좋으신데? 살아남은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새들은 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에 있는 다양한 과일, 나뭇잎, 풀뿌리 같은 것도 많이 먹고요. 종자, 아니면 이제 곤충, 소형 동물도 먹어요. 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작물을, 사람들이 지어놓은 작물을 많이 손상시키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에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작물 먹었구나. 네. 당연히 먹지. 이게 쫙 걸렸다 이러면서. 이게 괜히 이게 전쟁이 붙은 이유는 사실 응. 에뮤 무리가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농부들의 밭을. 소규모로 다닌다던. 그쵸.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하소연을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군대를 파견해서 내쫓아줄게 했는데 학살이 됐어? 에뮤가 너무 빠르고 기민해서 잘 안 못 죽었어. 못 죽었어요. 심지어 이제 2만 마리의 에뮤가 2만 쑥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방부가 군대 파견. 근데 어머. 에뮤들이 공격을 한 번 당하니까 얘네들이 망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화했구나. 똑똑하다. 애기도 근데 이제- 약간 적응했네. 그쵸. 그래서 이제 망을 보다가 오면 시속 60km로 막 후다다 뛰어가니까 이제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 도망가면 포위를 하자 해서 포위를 했는데 애들이 작은 그룹으로 흩어져서 도망가니까 사방으로 흩어져서 포위하기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음. 그러면 우리가 기관총을 써서 죽여? 빠르게 죽이자 했는데 그걸로도 사살하기가 안 너무 돼요? 어려웠다. 그래서 이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2만 마리 중에서 1,000마리 사살을 한 뭐야? 거죠. 그래서 성과가 크지 않아서 그 쑥대밭으로 만든 애들의 일부밖에 죽이지 못해서 약간 괜히 세금 쓰지 마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가성비가 안 좋네. 그쵸. 그래, 농사 그 시기에 더 짓는 게 나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좀 사살 주고. 작전이 종료가 됐다. 아. 그래서 이제 개체수를 조절하겠다고 인간이 조금 오만하게 자연을 조절하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 그렇죠. 근데 되게 멋있는 에피소드다. 왜냐면 그동안에는 어떤 뭐 참새가 곡식을 먹었을 때 그거를 6억을 중국에서 잡아 진짜 잡히고 다 죽고 멸종돼가지고 들여오고 약간 이런 건 있었지만 맞아. 근데 에뮤가 이긴 정말 거지. 잘 사는 그 이유가 있네. 못 죽이였네. 인간이 그러니까 호주에 있는 많은 날지 못하는 새들이 인간이 유입됐을 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멸종됐잖아요. 그 전까지 날 필요가 없었는데 맞아. 갑자기 인간이 들어오니까 이제 날아야 근데 되지만 못 날지. 이제 못 나니까 다 죽었는데 에뮤는 너무 잘 달려서 약간 살은. 잘 날리고 무리도 많이 짓고 그니까. 똑똑해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똑똑하네. 그 망보는 그 스킬은 진짜 적응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도 사실 고라니가 먹잖아요. 네. 그런 작물을 근데 너무 먹기 좋지. 야생동물 입장에선 그렇게 모아놓고 크는 애들이 어딨어, 식물이. 근데 고라니가 먹으면 그냥 고라니 별로 많이 먹지도 않고 약간 쫓으면 휙 그냥 가는데 에뮤는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나를 차면은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쫓을 수는 없는 거야. 그냥 애도 나랑 똑같아. 에뮤 발차기 너무 받을 무서워. 바에는 내 목숨 대신 이제 작물 목숨 주는 게 그래, 나은 내가 거죠. 쟤네 떠나고 그래. 식물 하나 더 심자 이렇게 네. 되지. 그냥 좀 더 해야지. 응. 어쩌겠어. 슬프지만은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제 무허가 사냥은 금지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막 에뮤 오일이라고 해서 잡아요? 에뮤 사육은 해요. 사육하고 키워. 네. 농장이 있어. 타조 농장, 애묘 농장 이런. 그렇죠. 근데 호주에는. 불법이에요? 무법은 아니에요. 아니야, 약간 관광지처럼 키우는 거는 불법이 키워. 아니고. 응. 그래서 소 예전에는 키우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가축이야. 만약에 응. 밥 주러 들어갔는데 약간 화나면 어떡해? 밥 주는 건 좋아하지. 무서워서 못 키우겠네. 좋아하지 않을까요? 밥 주는 건 생큐지 뭐. 이게 근데 에뮤가 영역이 어쨌든 들어오는 걸 수도 있잖아. 아까 에뮤가 1.6에서 1.8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제 온순하게 있을 때 키가 아니라 분노해서 일어섰을 때. 섰을 때 키인 것 같아서 진짜. 근데 그럼 오히려 더 위축될 것 같아요. 약간 앉아있을 때는 만만해 보여가지고 막 시비 걸고 이러는데 사실 일어나면 이렇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요. 그냥 가라 이렇게 좋게 말로 하려다가 애가 일어나면은 죄송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 진짜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에뮤라는 새 멋있다.
역사적인 새네요. 완전. 인간을 이긴 얼마 안 된 새 같아요. 그러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고른 국가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가나? 아, 네 글자? 그린란드? 아니에요. 기다려봐. 어렵다. 가이아나? 맞아? 아니에요. 제법 복장적인데. 근데 알 거예요. 가테말라. 맞아요. 대박. 과테말라. 여러분 아시나요? 네. 커피로. 남미. 중미입니다. 중미이자 남미. 라고 중미예요. 말하고 중미예요. 왜 남미이길 바라는 건가? 완전 중미입니다. 중미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과테말라의 국조는 바로 한글 이름이 없어요. 맞추기 어렵다. 근데 길어요, 이름이. 또 길어요? 영어로 읽어보자면 레스플렌던트 쾌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쾌찰입니다. 쾌찰 QUETGAL입니다. 에? 이게 쾌찰인데 한국어로 검색하면 결과가 별로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그 정도로 근데 중미의 새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봤나? 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저는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그런 새들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다는 네.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정말 중미에만 살기 때문에 우리랑 만날 일이 잘 없고 또 중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막 미국의 새, 유럽의 새 이런 거는 널리 퍼진다면 중미의 새는 그렇게 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한 번도 사진도 본 적이 없는 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쾌찰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름도? 네. 약간 익숙한 느낌도 없어요? 무슨 케일? 칵테일 이름 같아요. 아, 칵테일 이름이요? 커카. 아니에요. 그래서 형태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네. 이거랑 비슷한 새가 없는 거예요. 네. 쾌찰은 그냥 쾌찰인데 고유종이에요? 중미 고유종. 가테말라 고유종은 아니에요. 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체형은 아닙니다. 체형? 어떻게 제가 찾아봐도 돼요? 아니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네. 이게 앵무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비둘기? 이게 제가 과 단위로 올라가도 딱히 번역어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트롱고니데에 속하는데 구글에 검색하면은 그 트롱고? 위키 드론고는 알아요. 트롱고 트롱고과예요. 드론고 말고 트롱고? 드롱고가 뭐죠? 드론고. 바람까마귀류. 드롱고 아니에요. 드롱고 아니에요? 아니고 트롱고예요. 트롱고. 어. 트롱고. 그래서 오늘 이 쾌찰에 관해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 가집시다. 그러면 우선 생김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새를 소개하고자 한 이유가 바로 생김새입니다. 이게 형형색색의 깃털을 가진 걸로 유명하긴 한데 색칠을 하려면 우선 기본 틀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일단 상상을 해보세요. 크기가 35에서 38cm 정도고 무게는 200에서 250g인 중형 산새. 어떻게 중형? 상상하죠? 일단 물새가 아니고 산새예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뷰를 일단 가지고 몸체는 앵무새처럼 꼬리가 약간 길어요. 앵무새가 꼬리 길어요? 뭐 많은 앵무새가 있지만 근데 뭐 맷비둘기 생각하면 엄청 짧잖아 꼬리가. 근데 앵무새는 그것보다는 긴 꼬리를 주로 가지고 무지개 있죠. 앵무새 생각할게요. 네 일단 그렇게 하세요. 근데 앵무새는 이렇게 조금 일자 모양이라면은 그쵸. 이 친구 머리가 작아요. 맷비둘기처럼 머리가 딱 축소돼요. 몸에 비해서. 그러면 꼬리가 긴 맷비둘기? 네. 근데 맷비둘기는 이렇게 가로로 약간 앉아있는 느낌인데 이 친구는 서 있어요. 앵무새처럼. 있어요. 딱 코어가 잡힌 앵무새의 영혼이 들어간 맷비둘기. 예스.
그래서 나뭇가지에 앉았을 때 음. 이제 볼링 핀을 위에서 눌러서 목이 없게 만들었을 때 그런 무슨- 체형입니다. 그래요. 볼링 핀인데 납작한 어. 목이 없다. 음. 그러니까 튼튼한 가슴과 동그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나무가 옆으로 붙었을 때 약간 청딱다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체형. 느낌 오시나요? 사진 한번 보는 안 게 돼, 안 좋을 돼. 것 같아요. 제 설명을 다 듣고 사진을 봐보세요. 네. 상상 속의 새와 일치하는지. 근데 충격적인 점이 있는 게 수컷이 긴 꼬리를 가져요. 1m 정도. 그러니까 몸이 30cm인데 거기에 1m 꼬리가 붙는 거예요. 아, 이게 긴 꼬리 딱새는 네. 그래도 몸이 좀 작은 아, 그쵸. 편이어서 그 긴 꼬리가 그냥 음. 예쁘다 정도로 근데 끝나는데 이제 1m 는 실제 1m. 몸의 3배 이상. 1m는 너무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꼬리 끝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꼬리가 어. 긴데 그게 약간 길다. 여러 있는 것 두 같은데? 가닥이라서 두 가닥? 그러니까 인어공주처럼 이렇게 끝에가 어. 크게 갈라지고 진짜 예쁘네요. 그래서 수컷을 찍은 사진을 보면은 꼬리 없이 그냥 몸만 찍거나 꼬리를 담으려고 약간 멀리. 멀찍이서 찍은 사진 이렇게 두 타입의 사진이 발견이 됩니다. 어. 그 수컷을 보면은 꼬리가 너무 기니까 약간 앵무새 체형인가 싶은데 암컷을 보면 맵비둘기인데 왜 이렇게 꼬리가 밑으로 나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튼실한 꼬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거야?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색깔을 말해보자면 이 꼬리를 포함해서 몸 전체가 청록색이에요. 어. 쨍한 청록, 채도가 청록? 높은 청록색이에요. 어. 그 에메랄드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색, 약간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의 중간에 있는 어. 밝게 빛나는 보석 같은 깃털. 근데 어. 청록색인데 조금 빛나요? 무지개빛처럼 아, 진짜 약간 무지개 광이 무지개 앵무새네. 그런 느낌인데 수컷은 여기에다가 지금 다 청록색으로 칠했어요. 근데 빨간 조끼를 입고 있어요. 난리나. 약간 앞가슴이 U자 모양으로 파인 어머. 라운드 넥 조끼를 입고 있어. 봐도 돼요? 안 돼. 너무 아직 안 궁금해요. 끝났어. 설명할 게 한 바가지 남았어요. 그래요? 진짜요? 야, 이제 특징이 몇 그리고 개예요? 웃긴 게 수컷 머리깃이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음. 우리가 머리깃이 서 있다고 하면 노랑 턱메스 같이 서 있는 걸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왕관이에요? 고양이들 놀라면은 민들레 홀씨처럼 머리깃이 털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머리 위쪽이 약간 전체가 동그랗게 그 깃털들이 다 이렇게 뽀짝뽀짝뽀짝뽀짝뽀짝 서 있어요. 정전기처럼 서 있어. 맨날 그래요? 네. 근데 심지어 그 서 있는 머리 끝에가 약간 금발이에요. 노란색이에요. 깃털 끝만. 뭐야? 그래서 약간 금발머리 아가의 베넷 어? 머리 느낌을 주고 아까 또 눈이 새까매가지고 약간 아기 같은 인상? 수컷은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초록색 아기. 근데 아니, 금발 지금까지 기억하면은 금발 뱀알머리를 가진 맷비둘기의 영혼을 가진 무지개색 앵무새 근데 꼬리가 1m.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암컷은 빨간 조끼 아니고 약간 회색 보랏빛, 연한 자주색. 아, 이것도 근데 색깔이. 흔한 색은 아니에요, 어, 솔직히. 근데 그치. 연한 자주색 조끼를 입고 있고 머리가 서 있지를 않고 암컷은 그 서 있던 머리를 왁스칠을 해가지고 뒤로 빗어 넘긴 것처럼 그 끝에만 살짝 약간 댕기 흰죽지 겨울깃 정도의 약간 끝에만 살짝 왁스칠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노란색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도. 근데 좀 더 단정해서 암컷은 약간 철든 느낌? 애기가 아닌. 애기 아니에요. 그리고 둘 다 날개를 펼치면 그 끝에가 검은색이에요. 날개 끝이. 그래서 앉아 있을 때 뒷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청록색 몸통 뒤로 접은 검은색 날개 부분이 캐슈넛처럼 이렇게 두 개가 쫑쫑 이렇게 박혀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앉아 있을 때 앞면을 보면은 이 빨간 조끼 바로 아래 꼬리 위쪽 색깔이 다른데 수컷은 여기 부분이 흰색이고 암컷은 흰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있어요. 배 쪽이에요? 가로. 배 밑에. 아, 배 밑에? 꼬리 아랫면인 거죠. 아. 암컷으로 아, 생각하면. 꼬리 근데 수컷은 거기서 꼬리가 더 이어지니까. 어. 꼬리는 청록색인데 그 꼬리 원래 붙어있던 꼬리 부분은 흰색이에요.
암컷은 그 흰색에서 끝나는 거고 흰색에 검은 줄무늬, 가로 줄무늬. 무슨 신비의 동물 그런 거 설명하는 거 그 같아. 약간 말씀해주신 특징들이 연결이 잘 안 돼요, 사실. 옛날 거 아시죠? 웃겨. 코끼리 장난들이 코끼리 만지면서 근데 정말 어. 잘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왜? 어느 네. 그 무지개색 앵무새가 된 순간부터 사실 그 놓쳤어? 쌓이지 않고 있어요. 아 누적되지 않는 거. 특징들이. 네. 이 암컷은 그래서 이게 지금 꼬리에 하얀 하얀 바탕이 검은 줄무늬가 있으니까 이게 약간 눈에 띄고 이게 웃긴 게 부리가 이제 조금 구조상에선 큰 특징인데 부리가 엄청 조그매요. 조그매요. 조금 짧아요. 왜 엄청 이렇게 조그매? 짧고 약간 휘어 있는데 과일을 주로 먹어가지고 아, 이렇게? 네, 길 필요가 없었고 짧고 조그만 부리를 가지는데 수컷은 이 부리가 약간 주황색, 살구색 이런 느낌. 암컷은 진짜? 회색입니다. 이게 그치? 끝. 이제 사진 한번 보는 시간. 나 너무 제 기다렸어요. 진짜예요. 진짜 제 기다. 설명이 다 진짜예요. 아까 흙끝 그 동그란 귀엽죠? 되게 잘린 흙 잘린 어머! 처음 봐서 귀엽죠? 진짜 귀엽다. 저는 녹색 생각보다 비둘기-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가 같다니까. 그게 머리가 서 있어가지고. 이거야? 네. 진짜 귀엽다. 근데 느낌 나지 않아? 맵비둘기 영혼이 개웃기게 생겼다. 앵무새의 흔적이 아, 진실. 아, 근데 부리가 진짜 조그매. 진짜 작지. 와. 이렇게 작은 부리는 본 적이 없어. 몸이 저렇게 30cm인데. 전 약간 아까 맵비둘기를 계속 말씀하셔서 맞아. 좀 험악한 인상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요? 맵비둘기 그렇구나. 그런 완전 이미지예요? 눈이 애기 눈이에요. 애기예요. 테디베어 눈.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머리가 진짜 빨간 신기한 내복 것 입은 같아. 아저씨 같아. 근데 이게 너무 파였어. 베는 그 머리. 빨간 조끼가 엄청 파여서 약간 가슴 골이 보일 것 약간 같은 금발 느낌? 태닝. 멋있죠? 근데 꼬리가 씨. 불끝이 갈라진 게 너무 와우. 예뻐요. 새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상상 속의 새를 생각하면서 만든 구조물 같이 생겼는데 진짜 존재하는 진짜 새인 게 존재해요. 완전 혜연님이 좋아하게 생겼어. 왜요? 아가 같아. 어. 근데 근데 이거 약간 머리가 머리 진짜 웃기지 않아? 음. 머리가 반달 모양이야. 이게 어떤 사진에서. 머리도 진짜 웃기고 아니 귀엽고 이 날갯깃이 그러니까. 그 접고 있으면 화려해. 앞에 응, 날갯깃이 맞아. 이렇게 몸통을 안쪽으로. 감싸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그게, 누가 안고 있는 느낌. 네, 아니면 약간 저는 이 새의 팔같이 아, 거대한 손같이 느껴져서 손을 모으고 있는. 그렇죠. 너무 신기해요. 와우. 그러니까 꼬리를 근데, 다 담으려면 애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이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얼굴이 진짜 뽀짝하게 생겼는데 맞아. 어떤 사진은 또 엄청 길쭉하게 웅장해. 나와서 맞아. 목을 펴고 접고 하나 봐. 모든 걸 갖추고 있다. 근데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는 맞아. 구조에 약간 인스타에서도 보이잖아요. 열대 새들.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본 적 그러니까 없는 그런 파라다이스 벌드보다 어. 지금 더 낯설어요. 어, 맞아. 구조도 그냥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 이거 그냥 인스타에서 봤으면 약간 AI가 생성한 그런 거라고 맞아. 생각했을 것 같아. 국조라서 부럽다. 진짜 이게 국조라니. 그러니까. 어떻게 국조가 된 거지? 부럽죠? 이제 생태적인 특징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쾌찰은 중미의 열대 우림에 서식을 하는데 이 열대 우림이라고 하면 따뜻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쾌찰이 사는 숲의 고도는 1200에서 2500m예요. 오 마이 갓. 높은 데 사네. 그래서 고도가 높아서 더운 열대 우림이 아니라 약간 시원하고 습한 숲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일을 먹는데 충격적인 게 야생 아보카도를 먹는다는 거예요. 야생 아보카도요? 근데 그 이런 딱딱한 껍질을 이고 식성이 약간 어. 믿을 수가 없는 야생 아보카도를 먹는 음. 새가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걸 먹을 수 있을 거라 상상치 못했는데 참 지금 동물도 다르지만 식물도 다르구나 중미는. 와. 그리고 잡식성이라서 곤충이랑 양서 파충류도 먹습니다. 음. 그 입으로 곤충 어떻게 잡나 몰라? 그러니까요. 많은가 곤충이? 뚱뚱한 부리로. 이 쾌찰은 잘 날지 않습니다. 그럴 이 것 숲의 캐노피, 숲의 그러니까 상층부에 사는데 주로 뛰어다니거나 활공을 해서 건너 다녀요. 약간 와. 하늘다람쥐. 따람쥐. 우와. 이게 빽빽해서 그런 건지
약간 설명에 심사숙고해서 천천히 난다라고 돼 있습니다. 꼬리 때문인가? 수컷은 그러겠지만 암컷도 무슨? 굳이 아.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수컷은 확실히 불편할 것 같아. 그 꼬리가 너무너무 길어. 이 쾌찰은 중미 전체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새인데 중미의 문명이 뭐가 있게요? 아즈텍? 오! 맞아요. 또? 마야? 맞아요! 아, 역사적 지식이 상당하시네. 마야, 아즈텍. 이 쾌찰이란 단어 자체가 아즈텍 문명에서 쓰던 나와틀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네. 귀한, 아름다운, 빛나는 이란 뜻입니다. 정말 좋은 뜻을 다. 그러니까. 이 고대 문화에서는 쾌찰이 자유의 상징이고 쾌찰코아틀이라는 신 아세요? 들어봤어요. 쾌찰 왜 알지? 코아틀이 더 약간 유명. 쾌찰보다 쾌찰코아틀은 좀 더 들어본 것 같은데 이 그런 문명에서 쓰는 신인데 이 깃털이 달린 뱀이에요. 쾌찰코아틀은 이게 지혜와 삶을 상징을 하는데 이 빛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서 신이 쾌찰을 빚었고 이제 쾌찰이 신의 메신저 전달자로 여겨진 거죠. 그래서 쾌찰의 깃털이 약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무지갯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고 또 이제 색깔이 계속 바뀌니까 해와 별을 동시에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의 깃털을 기념 행사 같은 어떤 종교 행사나 그런 때에 옷이나 머리 장식으로 썼는데 전 대단했던 점이 절대로 살아있는 새를 죽여서 뽑지 않았어요. 죽은 새만 뽑았어. 근데 새를 죽여서 뽑지 않았다는 게 산새한테서 그냥 지속 가능하게 뽑았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죽은 새의 시체를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쾌찰을 숭배했기 때문에 근데 숭배하면서도 그냥 죽여서 뽑는 문명도 많잖아요. 맞아. 근데 어떤 상징인 새를 파괴해서 전시하는 그런 문명에서 약간 전 모순점을 느꼈는데 어쨌든 이 문명은 죽여서 뽑지 않았다. 그리고 또 쾌찰이 아까 그 쾌찰코아틀이 삶을 또 관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삶, 죽음, 환생의 상징이기도 해서 마야 문명에서는 죽으면은 쾌찰이 돼서 사후 세계를 여행한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되는 게 진짜 그 새가 돼서? 네, 아. 내가 죽으면 영혼이 완전 쾌찰이 중요한 되는 새네, 거야. 이 새도. 그렇죠. 와. 정말 중요한 새예요. 이 중미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귀한 게 아니고 약간 많아? 흔해요. 근데 흔한데 이렇게 생긴 게 흔하면은 그러니까 다들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신입니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신이 근처에 있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상층부에 있으면 그렇게 만나도 그러니까 눈에 맨날 띄진 만나지 않을 않았을 것 것 같아. 같아. 거기는 쉽게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더 심각화가 됐나 봐요. 뭔가 그러니까 잘 보이지 위에서- 않는데 아, 위에 있네. 잘 보이지 2,500 않는데 그래. 너무 아름다운 새가. 그러니까 맨날 보는 새는 아닐 듯. 그래서 약간 어떤 생태 관광으로도 많이 이용된다고 해요. 너무 아름다운 새가. 이 과테말라는 1976년에 국조를 쾌찰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기와 나라 문장에도 쾌찰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와 독립의 상징입니다. 국기에 있는 건 진짜 어머.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국기에 있네. 이 수컷 꼬리가 누가 봐도 쾌찰이구나. 그림이 너무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죠. 근데 실물하고 닮았어요. 그렇죠. 아가같이 실제로 그려진. 심세숙고에서 그렸을 거야. 그리고 과테말라의 독립기념일인 9월 15일에 쾌찰도 약간 같이 기려집니다. 돌아가신 쾌찰? 아니지, 쾌찰이 이제 굿즈로 나온다거나 아, 그렇게. 자유의 상징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냐? 국가화폐 단위가 과테말라의 국가화폐 단위 아시나요? 모르겠죠? 뭘까? K로 시작하나요? 쾌찰이에요. 과테말라 국가화폐 단위가 진짜? 쾌찰인데 이게 쾌찰 출신인 거지. 오 마이 이 갓. 쾌찰이라는 단위가. 너무 진짜. 메이저다. 국가의 정신에 깊게 그쵸? 녹아있네요. 이건 단순 국조가 아니에요. 맞아. 이 뼛속 깊이 이 중미 문화에 새겨져 있는 새인 거죠. 진짜 이런 게 국조다. 진짜 이런 게 진짜 국조야.
근데 국조로 너무 하고 싶게 콩밥까지 생겼어. 쓴 게. 우리들 애들 두루미를 뭐 국조로 합시다면 이제 천두루미. 천학 막 천하 이렇게. 뭐 이렇게 한 1,000원 대신 천하. 너무 사랑스럽다. 근데 그쵸. 진짜 사랑하네 이 새를. 정말 근데. 사랑하지. 이건 사랑이지. 이렇게 신성하고 아름다운 쾌찰 사진 다들 꼭 한번 보시길 바라면서 쾌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고른 나라는 디귿으로 시작하는데요. 디귿으로 원래 시작하나요? 네, 몇 글자? 2글자. 맞출 수 있겠는데? 독일! 아니에요. 어렵다. 독일 아니면 뭐지? 두바이 아니고 두바이 나라 아니라니까. 동 동? 아닌가? 뭐죠? 동티모르? 아니네. 바로 대만입니다. 뭐야? 아, 뭐야. 타이완. 엄청 가까웠네? 맞아요. 그래서 대만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랑을 엄청 받는 국조가 있는데요. 바로 대만 파랑까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살지 않는 새라서 한국 공식 명칭이 있나 찾아봤는데 외래생물 정보 시스템에서 알려준 이름이 대만 파랑까치고요. 영어로는 타이완 블루 맥파이. 맥파이. 진짜 진짜 까치구나. 진짜 까치예요. 그리고 한자로는 대만 남작입니다. 뭐? 오. 파랑까치. 대만 남작이요? 파랑까치 남작? 까치 작이잖아요. 오작교 할 때. 아, 그래서. 그리고 남이 남이 남색할 블루? 때. 블루. 대만 남작 됐어요. 약간 공작처럼. 그쵸. 그러니까. 대만 남작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만 파랑까치의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파랑색으로 아주 화려한 새예요. 그리고 대만 새들이 한국 새들보다는 확실히 화려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북쪽은 아열대 기후고 남쪽은 열대 기후라서 흔히 정글에서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새들을 대만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조인 분들이 탐조 여행으로 가장 많이 가는 해외인 것 같기도 해요. 좀만 이동해도 한국과 매우 다른 새들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걸려요? 비행기로 가면? 3시간? 아. 가까워요. 아. 솔직히 일본 가는 것보다 부산보다 더 어, 가까워. KTX만큼 타는 거예요. 그리고 시차도 1시간 앞당겨지니까 저희는 완전. 2시간 만에 적응도 가는 없네. 거죠. 2시간 만에. 그거는 사기지. 도착하면 우리는 2시간 만에 왔다 이렇게 나는 되는 거죠. 3시간을 썼는데. 올 때는 이제 4시간 걸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세포라 멤버들의 위시 탐조지이기도 한. 본인의 위시 탐조지겠죠. 가고 싶지 않아요? 가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쵸, 위시 탐조지라고 근데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 가는 게 좋나요? 여름에 가는 게 좋나요? 근데 1년 내내 날씨가 크게 막 엄청 다 변동이 볼수 없으니까 그리고 더울 때 힘드니까 1월에도 많이 가더라고요. 탐조. 겨울이 좋다. 대만 탐조 같은 경우는 봄에도 가고 그리고 보고 싶은 새가 뭐 대만에 언제 온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길이는 63에서 68cm 정도 됩니다. 꼬리가 있나 본데? 맞아요. 길다. 꼬리가 40cm 정도. 아이고. 여기도 꽤 길죠. 뭐야? 꼬리 몸통은 부자들만. 몸통은 23cm에서 28cm 정도 됩니다. 몸통 스타일은 완전 까치예요. 그냥 까치랑 똑같은데 색깔이랑 좀 눈만 달라요. 간단하다. 맞아요. 그래서 얼굴하고 목까지는 까만색이고 몸통은 완전 파란색인데 형광 파란색입니다. 형광? 이게 막 그냥 파란색이 학종이처럼요? 아니에요. 아니요. 학종이. 그거 아니야? 빛나는 색종이 같은 거? 네네. 그쵸. 펄. 펄 색종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리고 꼬리도 화려한데 그 후트티에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 패턴 같은 꼬리가 있어가지고 펼쳐도 가만히 있어도 꼬리가 매우 화려합니다. 그다음에 불이랑 다리는 빨강색이에요. 그리고 눈은 노란색이에요. 와우. 본 적 그래서 없나 봐. 아주 싸납게 생겼습니다. 노란색인 눈은 진짜 물새? 물새 맞아. 그 흰 완전 펭귄. 노란색이에요. 댕기인 죽지 같지. 홍채는요? 어머. 귀엽죠? 이쁘다. 얘구나. 꼬리 저렇게 진짜 길다. 굵은 반점이. 음. 너무 예쁘다. 까치 근데
까치 구조가 까치라고 해도 지금 배색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까치라고 솔직히 생각이 바로 들진 않는 것 같아. 근데 형태는 진짜 똑같아. 근데 날 때는 완전 까치처럼 날아요. 오. 아닌데 화려한데 아니, 날개가 왜 저렇게 밝아? 아니 날개는 화려해도 모양이 날개가 노란색인데 뭐야, 뒷면은 뒤에서 보면 모르겠죠? 어찌 아니, 같은 과지 뭐 파랑, 까마귀 과니까. 근데 꼬리 제이 같은데? 꼬리 반점이 이게 음. 하나의 깃털에 따다다 나 있는 게 아니라 맞아, 여러 깃털 개예요. 끝 부분이 하얀 건데 그 깃털들이 아, 길이에 모아져 따라 있어. 다르게 모여서 아. 이걸 펼치면 진짜 무슨 부채 펼친 것처럼 멋있다. 와 너무 예뻐요. 멋있다. 멋있어요. 깃털 떨어진 거 하나 줍고 싶다. 꼬리 깃털. 네. 근데 죽으면 많이 만드나? 깃털? 안 될 것 같아요. 아 깃털 안 돼요? 대만에 사세요. 대만에서 살아서 깃털을 보관할 수 있어요. 좋은 슬프네. 해결책이에요. 이게 좋은 해결책? 감사해요. 대만 파랑까치는 전 세계에서 대만에서만 사는 새입니다. 헐. 네, 그래서 대만 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둥지나 새끼를 이제 죽이거나 까치를 직접 공격하는 거는 야생동물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괴롭히거나 학대하거나 사냥하거나 죽이면은 최대 5년의 징역형과 징역 사네. 네, 최대 아. 100만 대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 4천만 원 정도예요. 헐. 그렇죠. 놀래켜도 그럼 약간 바로 놀래켜도 이게 뭐 이제 기준이 애매하죠 이런 거는 무서우니까 안 해야지. 하지 마요. 왜 하려고 했어요? 아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려한 깃털 때문에 사냥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이제 혜연님처럼 깃털 갖고 싶은 분들이 아니 난 떨어진 거 아니, 근데 하겠다. 어쨌든 깃털을 갖고 싶은 건 맞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그분들을 이해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개체수도 많이 줄었는데 현재는 개체수를 회복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만에서만 살아서 그런 게 가장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멸종하면 끝이잖아. 맞아요. 근데 또 사는 범위가 이제 나무가 많은 화렵수린 공원에서도 잘 살고 아. 해발 1200m까지도 살고 오. 또 이제 숲이나 인간 주거지 다 근처에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또 까치 같네. 그러면 저는 똑같이 같아요. 까마귀과 친구들이 워낙 좀 적응력이 좋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이 새가 왜 대만의 국조인지 설명해 볼게요. 근데 실은 대만의 공식 국조는 아닙니다. 2007년 대만 국제조류관찰협회에서는 대만인이랑 해외 조류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대만 국조 투표 캠페인을 했었어요. 몇 명이 참여할게요. 잠깐 대만 인구가 몇이죠? 대만 인구의 근데 대만 4분의 3? 대만 사람 대만 말고 인구 다른 사람들도 2천만 명. 했다는 2천만 거잖아. 원. 내가 맞춰볼게. 1,500만. 아. 너무 많아? 아, 300만.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많이 참여했다고. 했네. 많이 한 거죠. 새 그것도 투표하는 세네. 건데. 근데 이런 투표 했는데 왜 선정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협회에서 한 거니까. 재미로? 근데 종이 투표로도 7만 명이나 했대요. 종이 투표도 받아요? 대만 안에서 이게 받은 거야. 307만 명이 한 거예요? 아니 307만 명 어디서 나왔어요? 뭐야? 100만 명 중에 7만 아. 명이 종이로 100만 투표했다. 명 중에 7만 명. 그럼 어딘가에서 그걸 받는다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 약간 투표하면은, 도서관 같은 데서 받았나 보다. 근데 한국에서 투표하면 100만 명 절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쵸, 안 하지. 그니까. 하려나? 근데 안 하지. 공식 투표 뭐 정부에서 하는 거면은 뭐 온라인 투표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이게 협회는 막 안할 협회에서는 것 안 같아. 하잖아요. 많이 한 거죠. 근데 대만 파랑까치는 49만 1,572표를 얻어서 많이 압도적 받았다. 1등을 했고요. 반을 받았네. 맞아요. 그러네요. 2등을 한 새는 미카도 꽝이라는 새인데 27만 7천 1,780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반에 반이네. 근데 또 인기 많아. 50%, 25% 이렇게 지금. 그래서 파랑까치가 선정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후보가 있고 그중에 객관식으로 고르는 건지 아니면 주관식으로 만약에 주관식이었는데 50표? 50%?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인기다. 객관식이었을 아닐까요? 것 같은데. 이런 숫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표수를 얻을 정도로 많은 대만인들이 알고 있고 대만 내에서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많은 새입니다. 특히 대만에 원주민이 있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원주민? 이제 대만에서 그 중국인들이 넘어오기 전에 살던 아.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있겠지 뭐. 대만에 원래 사람이 살던 데잖아. 그래서 원주민인 초우족, 사오족, 분운족에게는 신성한 새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홍수 관련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 대홍수에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홍수를 피해서 대만의 최고봉인 위산이라는 산 정상으로 피난을 갔다고 해요. 이제 해발 고도가 3,952m나 되는 아주 높은 산인데요. 근데 홍수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의 산까지. 거의 재난이네. 완전. 근데 여기서 파란 까치가 등장합니다. 까치가 날아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불씨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추위에 죽지 않게 계속해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본인은 불씨를 가져오다가 죽음에 이뤘다고 합니다. 꼭 죽어야만 했지. 그게 신하니까. 신한데 왜 죽어야 돼? 그냥 살고 다 같이 살면 되잖아. 그래서 그 파란 까치의 부리가 다리가 빨간 이유가 이 불을 옮기다가 빨개졌다고 해요. 웃겨. 실은 불에 타면은 검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그 까마귀는 불에 타서 꺼내졌는데 이 친구는 친구 정말 불을 약간. 흡수한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는 돼야 신이 되는 불사조처럼 빨강색을. 그래 불사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파란 까치가. 왜 여신이 됐어요? 그냥 신이 안 돼. 여신이 됐대요. 성별이 왜 정해져 있는 그리고 또 파란 까치가 현재 대만 문화에서는 행복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또 국조 느낌으로 사용된 경우가 더 있는데요. 대만의 국적 항공사를 아세요? 아니요? 대만 공항. 아, 대만. 중화항공. 알지. 중화항공이 대만의 국적 항공사인데요. 아, 그래요? 2017년에 에어버스 A350 기종에 파란까치 그림을 그리면서 100번째로 생산한 기종을 기념했다고 해요. 하나? 아니, 여러 개 한 거야. 종에만 기종에. 다 그렸다.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약간 이벤트처럼 그린 거죠. 티웨이에서 막 포켓몬 그리듯이. 아세요? 피카츄였나요? 약간 기념이 되는 그림들을 종종 그리거든요. 그 다음에 항공 우주 방위 분야에 사용되는 제트기에 블루 맥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대요. 이외에도 외교를 할 때 파란까치가 그려진 도자기를 보낸다든지 또 비공식 국조이지만 국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까치는 무리지어서 다니는데 독특한 거는 뜻대로 일렬로 줄을 서서 날아다닌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꼬리가 길어서 일렬로 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꼬리가 너무 넓으니까 옆으로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뭐? 줄줄이 꼬리가 뭐? 옆으로 날면 안 겹치잖아. 일렬로 근데 왜 일렬로 날아야 되지? 그리고 그러니까 세로 일렬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가로 일렬? 일직선. 가로 일렬? 가로 그러니까 일렬. 내 날개 끝이 다른 끝이 날개 가로 끝? 일렬. 가로 세로 일렬 일렬이에요? 아니고. 아, 그렇게 다닌다고. 웃긴다. 응. 몇 마리씩 다니는데요? 무슨 그냥 까치만큼 우리나라. 까치는 다 같이 안 다니잖아. 무리로 다닐 때도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다니진 않지 않아? 그래요? 나만의 영역이 있지, 까치는. 그러면은 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3개에서 6개의 알을 낳고 부화 기간은 한 20일 정도 됩니다. 번식기가 되면은 무리를 이루고 있는 다른 까치들도 함께 새끼를 돌봐준다고 해요. 우리가 왜요? 친척인가 봐요? 모르겠어요. 친척인지. 그냥 근데 무리해서 같이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또 재밌는 게 이제 어떤 공지가 있었어요. 대만의 한 국립공원 같은 사이트에. 근데 3월부터 7월까지 조심을 하세요. 왜냐면은 번식 기간이니까 여기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를 쫓아내려고 머리와 어깨를 쫓는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쪼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지는 이제 번식 행동을 관찰하면은 하늘을 경계하고 아니면 다른 경로로 돌아가시거나 모자와 우산을 사용해서 공격을 피해주세요. 아픈가? 네. 그리고 떨어진 새끼를 발견하면은 직접 집어 올리지 말아라. 이런 공지가 또 있어서 아주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잡식성으로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파파야라고 해요. 헐. 이런, 이런 열대 과일을 맞아. 아보카도 먹고 충격이네. 파파야 먹고 나도 못 먹는 파파야. 웃기다. 그다음에 과일이나 식물의 씨앗을 주로 먹지만 다른 새나 양서류, 곤충, 작은 포유류도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만 파란까치는 대만의 비공식 국조이지만은 거의 국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새고요. 대만 곳곳에서 볼 수 있으니
한번 대만 탐조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소개한 국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2탄을 해봤는데요. 3탄이 있을지 저희도 모릅니다. 200 몇십 나누기 한 번에 3종씩 소개한다고 하면은 근데 또 국조가 없는 나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 맞아. 국조도 맞아. 없는 나라도 많아서 아 그러긴 하네. 그리고 겹치는 나라도 많아요. 맞아. 왜냐면 과테말라랑 어. 코스타리카 원래 코스타리카 하려고 아. 했는데 거기도 중미잖아요. 네. 똑같아요. 국조가 다 괴짜리거든요. 아. 근데 과테말라가 더 진심인 것 같아서 바꿨어. 아 그래? 거긴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과테말라는. 카페 다니까지 새 이름이. 맞아. 그리고 또 국조가 아닌 해외 새들도 한번 나중에 맞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많은 새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다른 생태계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약간 충격을 주는 것 같아요. 진짜. 건강한 행위죠. 그러면 오늘도 세보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화에도 새 보러 와요. 새를 보러 와요 새 보라 같이 새를 봐요 새 보라 함께 새를